안녕하세요. 이뮤노믹 활동에 발동이 걸렸습니다.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HLB 이뮤노믹 JP모건 컨퍼런스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엘레바에만 집중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뮤노믹도 JP모건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참가하는 기업들 뉴스 기사로는 나오지 않았고 미국 기업이니까 따로 이렇게 HLB 관련해서 뉴스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HLB에 따르면은 엘레바도 이뮤노믹도 JP모건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면은 최근에 이뮤노믹의 CEO 헐 박사가 활동량이 늘었는데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참가한다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거와 플러스 바이오 파트너링에서도 참가를 합니다. 요게 기사에만 나오는 것만 봐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바이오 파트너링, 바이오텍 쇼케이스 요 3개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여러 컨퍼런스에 윌리엄 헐 박사가 참가를 합니다. 자, 거기에서 ITI 1000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자, 윌리엄 헐 박사는 구체적인 진행 계획, 개발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TI 1000뿐만이 아니라 ITI 1001도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자, 이건 치료 백신인데 이것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뮤노믹이 본격적으로 무언가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쇼케이스도 중요한 컨퍼런스였습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투자 유치랑 기술 이전 등을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JP모건 컨퍼런스가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투자 유치 그리고 뭐 기술 이전 같은 것들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요 쇼케이스에서도 투자 유치랑 기술 이전을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데 요러한 컨퍼런스들에 지금 헐 박사가 참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임상 이상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ITI 1000은 교모세포종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하나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신호 전달하는 뉴런이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연결해주는 글루의 역할을 하는 신경교세포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교모세포종은 요 신경교세포에 대한 것이고요. 자, 신경교세포는 신경악교세포라고도 하는데요. 요게 뉴런의 10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억 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뉴런은 대략 수백억 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뉴런이 수백억 개, 신경악교세포가 수천억 개가 우리 머릿속에, 뇌 속에 있습니다. 뉴런은 신경충격을 생성하지만은 신경악교세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의 관심사에서는 좀 멀어져 있었죠. 자,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우리 뇌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위에 보니까 자, 이렇게 표피세포가 있죠. 표피세포가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요게 뉴런입니다. 요렇게 생긴 게 뉴런이고요. 자, 그 나머지들은 다 신경악교세포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초록색이 성상교세포입니다. 스타처럼 생겼죠? 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상교세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빨간색은 미세악교세포입니다. 조그맣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희소돌기악교세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런이 있고 그 외에 신경교세포, 신경악교세포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 뉴런은 수백억 개, 신경교세포는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교세포가 우리 머릿속에 더 많다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별 모양으로 생긴 게 성상세포, 성상교세포라고 했잖아요. 영어로는 에스트로사이시라고 합니다. 별 악교세포라고도 하고요. 별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도를 높여보자면요. 정보 전달 기능을 하는 것은 뉴런입니다. 신경교세포는 정보 전달을 담당하지 않아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신경교세포의 악교는 글루, 영어로 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칠을 한다. 풀칠해서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신경교세포는 풀처럼 신경세포, 뉴런들을 붙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그림들에서 보듯이 뉴런이랑 이런 것들을 지탱해서 뭔가 풀로 붙여진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뭔가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풀로 붙여진 것처럼. 자, 그런데 최근에는 연구가 많이 돼서 신경교세포의 기능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풀로 붙여서 신경세포들을 제자리에 유지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영양소나 산소 공급, 그리고 면역 기능도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병원성 물질 파기하고 노폐물 그리고 죽은 신경세포들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마일린이라고 해서 절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뉴런이랑 신경교세포랑 가장 큰 차이점은 뉴런은 정보 전달 기능을 한다. 그런데 신경교세포는 정보 전달을 하지 않는다. 풀을 붙인 것처럼 고정시켜주는 역할, 영양분 공급하는 역할, 면역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뉴런과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뉴런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되면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애들 머리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게 뉴런이 망가지면은 회복이 안 되니까 바보가 될까봐 머리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렸을 때. 자, 이 당시에 뉴런이 이렇게 밝혀진 거고,
신경교세포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되어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뉴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라지게 되는데, 신경교세포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뭐 분열할 수도 있고 회복이 되고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뉴런이 아니라 교세포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모세포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뉴런 세포종은 없는데 교모세포종이 있는 이유는, 뉴런은 문제가 생기면은 어차피 회복이 안 되니까 사라지는데, 교모세포종은 회복이 되니까 암이 생긴다면은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모세포라는 게 있다는 것이고요. 자, 특히 이거는 극악의 암인데 이게 뇌조직으로 침투하면서 자라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만 한다면은 굉장한 시장이 열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 뇌의 기본 구성 요소,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것은 뉴런, 신경세포고요. 정보 전달을 하지 않지만은 다른 부가적인 역할들을 하는 게 신경교세포입니다. 근데 신경교세포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대략 2배에서 10배, 신경세포가 수백억이라면은 신경교세포는 수천억 개에 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신경교세포에 대한 연구들, 새로운 발견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1년 1월 5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할 거 없이 기억 조절 핵심은 별알교세포, 우리가 별모양 세포, 성상세포라고 했었죠. 아까 봤었던 그 별모양의 세포입니다. 자, 요게 신경교세포인데 뇌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유지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교세포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뉴런에만 집중했는데 생각보다 이 별악여세포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억이나 학습 과정에 필요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우리가 학습을 하고 기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부인 시냅스가 끊어졌다 다시 재구성되기를 반복합니다. 여기에서 이 별악여세포가 불필요한 시냅스를 먹어치워 없앱니다. 그리고 특히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이러한 불필요한 시냅스를 제거한다, 별악여세포가 불필요한 시냅스를 제거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요게 네이처에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는 그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은 강화시키는 게 학습이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불필요한 것들을 먹어치워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뇌와 이제 흡사하다라는 인공지능도 이러한 과정들이 있죠. 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웨이트를 조정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조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예측을 잘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여기 미세악교 세포가 시냅스를 먹어치우는 줄 알았는데요. 자, 이 연구팀이 한 게 뭐냐면은 이 미세악교 세포보다 별악교 세포가 시냅스를 제거하는 주된 세포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미세악교 세포, 아까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조그만 거를 제거했을 때는 시냅스 수가 변하지 않았는데요. 별악교 세포가 시냅스를 먹지 못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니까 비정상적인 시냅스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별악교 세포가 이 비정상적인 시냅스를 잡아먹는 그런 주체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학설은 미세악교 세포가 시냅스를 제거하는 주된 세포일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별악교 세포가 시냅스를 제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학설을 뒤집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뭘 알아냈느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시냅스 제거 작용을 억제한, 그러니까 성상세포가 시냅스를 잡아먹는 것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 생쥐한테서는 기억 형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악여세포가 시냅스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학습, 기억 능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도 밝혀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모세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고요. 치료가 어려운 만큼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에 관련해서 이뮤노믹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윌리엄 헐 박사가 여러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구체적인 진행 계획, 진행 사항 등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